이제 우리가 상담에서 내담자를 만날 때 내담자가 너무 이제 이게 헤어져라, 이혼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내담자가 생겨요. 너무 이 하고 있는 것이 안쓰럽고,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당하고 너무 불쌍하다 이런 내담자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상담자 안에 역전으로 말하고 싶은 그런 우리 안에 갈등을 느끼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상담자가 좀 개입을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또 내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되나. 근데 또 헤어지긴 싫은 이 두 가지 양가적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진실을 말해주라. 상담자에게 답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좀 내담자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할까. 우선은 이제 내담자가 대상관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뻔히 알아요. 그런 것을. 이제 첫째는 먼저 이 내담자가 내가 노예처럼 이 대상의 상대, 그게 뭐 여친이든 배우자든 배우자 관계에서 내 스스로가 노예처럼 하고 있는지, 뭐 공주 마마를 아니면은 뭐 왕비 마마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내가 생활하고 있는지를 먼저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이 관계 패턴에 대한 인식이 되는지. 만약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 인식하는 것부터 조금 그 내담자가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인식하기 전에 상담자와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이제 대상관계 경험을 해야 되고, 됐다고 한다면은 인식하는 부분이 되었나. 근데 인식하기가 되었다 그러면 내담자가 왜 내가 뻔히 외도하고 그 다음에 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모든 돈을 상대가 내담자가 벌어다 준 경제적 카드로 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또 보이스피싱도 하고 당하고 그 다음 또 뭔가요? 그냥 집에서 뭔가를 어떤 도와주는 그런 파트너에 대한 부분이 전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이제 그런 우리 보통의 관계에서는 화가 나는 지점이 있는데도 청소부터 돌봄부터 돈 벌어주는 거 모두 다 하는데도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담자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를 먼저 이제 내담자가 파악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내담자가 이제 파악했어요. 나한테는 내가 그렇게 노예처럼 돌봐주고 내를 돈을 벌고 이래 해줘도 내가 외롭지 않는 대상으로서 상대가 있으면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게 우선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외롭고 긴 시간 동안 너무 외롭고 따뜻함이 정말 목에까지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벌고 내가 청소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봤을 때는 왜 저러나 하는데 그 내담자 입장에서 그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욕구적으로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욕구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애착 욕구죠. 이제 그거를 충족받고 있다라는 것을 내담자가 인식하는 거죠. 그럼 그걸 내가 받고 내가 이제 이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네요. 그 욕구를 인정해 주죠.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럴 때는 내가 그렇게 충족받아본 경험, 돌봄을 받아본 경험, 사랑 받아본 경험이 부재한 거죠. 그게 어렸을 때 장애 형제가 있으면은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애착에서 밀려났을 거고 또 아버지의 그런 술 먹고 술 주정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아무래도 신경을 거기에 쓸 수밖에 없잖아. 자녀들에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돌봄의 어떤 역할, 시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때 외로울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가족에서 소외되어짐. 그럼 이제 이 소외되어짐 외로움으로 깊이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외로움을 뭔가 이제 풀고 싶은데 풀 대상이 없으니까 대부분 성으로서, 술로서, 담배로서 이렇게 푸는데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성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은 남성들이 이제 그런 마사지 샵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냥 이제 들어가는 문들이 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의 욕구들을 해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욕구가 뭔가를 먼저 이제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욕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노예처럼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관계를 맺었구나. 이제 이걸 이제 이 내담자가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까지 인식이 됐으면 그러면 이런 방식이 내가 지키고 싶은 그 대상,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대상으로부터 그 효과적이었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내가 지키고 싶을 땐 사랑을 내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 이 부분은 적어도 나는 너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고 싶다. 사랑을 하고 싶다. 근데 이렇게 넘나드는 선이 없을 때는 나는 힘들다. 이런 이제 그 선에 대한 경계,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경계 지켜야 되는 이런 게 이제 모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 줘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그냥 이렇게 때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때를 쓰는 방식으로 주는 거죠. 가지 마. 이렇게. 근데 이 마음에서는 공허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원한다. 근데 너가 이걸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방식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것들을 내담자가 인식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결국 선택은 내담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많은 관계적인 부분을 볼 때 대부분 자기의 그 애착 욕구를 충족받고 싶지 내가 뭐 경제적으로 뭐 돈을 번다든가 집안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밥만 그냥 아침에 밥 한 그릇만 차려주면 그것으로 또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그 욕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인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지키고 싶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담자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는 방식이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대상관계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상대 배우자하고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너께 내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계가 건강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공통적인 영역이 있지만 선이 있죠. 이렇게 있을 때가 있고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영역을 구체적인 그 내담자가 어려워하는 그 영역에서 함께 해보는 거예요. 역할이라든가 또 이런 역할놀이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죠. 이렇게 내가 했을 때 이 내담자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그 동거녀에 대해서 어떤 그 상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보는 경험들을 해보는 것이 되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불안이 올라오는 거야. 왜? 이게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나? 내가 혼자 또 남아서 이전의 사랑의 관계보다는 지금이 좋거든요. 내 옆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화가 났다라는 것은, 내가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것은 내 안에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자기를 인식하는 과정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것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